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낮 1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은 그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사람의 사람을 10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이제 속인이고, 속인 우단계가 이제 범인이고, 그 다음에 소인이고, 대인이고, 그 다음에 현인, 철인, 도인, 성인, 진인, 신인, 뭐 이렇게 10단계인데, 속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후물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첫 번째도 선도 물질이고 두 번째도 물질이다. 보통 사람의 한 95%가 뭐 범인이라고, 속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위에 이제 범인의 단계가 이제 선예 후물이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명예를 구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이제 물질적으로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소인의 단계는 선나 후고라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낙을 구하고 뒤에는 고통스럽고, 네 번째 대인의 단계는 이제 선고후락이라 그래요. 처음에는 좀 고통이 다르지만은 나중에 이제 즐거움을 찾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현인인데, 현인은 선타후아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먼저 타인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을 이제 현인이라 한다. 그 다음 철인은 선타후타라 그러더라고. 처음도 타인을 생각하고 나중에도 타인을 생각하는 거, 그 철인이라 그래요. 그 위에 도인은 뭐냐니까 선타후도라 그러더라고. 처음에도 타인을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도를 생각한다. 그 위에 성인의 단계는 선타후애라 하더라고. 처음에도 타인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타인을 또 사랑한다는 거. 그 성인의 단계고, 그 위에 진인의 단계는 선천우천이란 말이야. 처음도 하늘, 나중에도 하늘. 그 이제 맨 마지막 단계가 이제 신인이신데, 신인은 선우 후섭이라 그랬다면, 선우 후섭. 처음에는 우주를 생각하고 나중에는 섭리를 생각한다. 그래서 제일 윗단계예요. 뭐 우리는 어느 단계에 속할지 그게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참 신인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 신인이야 될 수가 없지. 하지만 신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 이제 나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선타후타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참 대단한데, 철인의 경지만 해도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처음도 타인을 생각하고 나중에도 타인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희귀한데, 그 우단계인 선후 후섭을 그 경지를 참 도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그 아침에는 이제 그것을 내가 언젠가는 좀 외워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자연스럽게 좀 외워지더라고. 벌써 해봤어라도 참. 예, 신인의 경지는 선후 후섭이고, 그 다음에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인 밑에 진인은 선천후천. 처음도 하늘, 나중에도 이제 하늘. 성인은 선타후애. 항상 그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또 그 타인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마음, 그게 이제 성인의 마음이고, 도인은 이제 선타후도, 철인은 선타후타, 현인은 선타후아. 나중에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현인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뭐 대인만 돼도 괜찮죠. 선고후락이니까. 그러나 밑에 3단계는 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죠. 최소한 대인은 돼야죠. 선고 후락 정도는 되고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정년퇴직을 한 지가 만 4년 하고도 한 3, 7, 8, 9, 10 이제 4개월 됐네요. 만 4년 4개월 됐습니다. 정년퇴직한 지가. 이제 2016년 6월 30일 날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 전에 2015년도에 2010은 정년퇴직을 한 1년 앞두고 내가 그때 울릉도를 이제 출장을 갔습니다. 우리 이제 출장을 갔는데, 이제 배를 포항에서 이제 타고 이제 울릉도까지 가서 이제 일을 보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독도를 또 가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항에서 울릉도 갈 때는 뭐 멀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원래 체질이 강한가 싶어서 좀 자만을 했는데, 자만을 해가지고 딴 사람은 그 멀미약을 막 사더라고. 그런데 나는 뭐 괜찮겠지 하고 울릉도에서 독도 갈 때는 그냥 또 갔어요. 뭐 포항에서 울릉도 갈 때는 이상이 없었으니까, 뭐 울릉도에서 독도 갈 때도 이상이 없겠거니 하고 그래 갔었다고. 그런데 내가 큰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갈 때는 배가 좀, 내가 몇 톤급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제법 컸습니다. 컸는데 울릉도에서 독도 갈 때는 배가 좀 작아요. 딱 탔는데 조금 있다 가니까 멀미가 심하는 거야. 내 참 그때 참 진짜 배멀미가 뭔지를 내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배멀미 이야기 그 당시 1,000원만 하면 되는데, 그걸 뭐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가 하여튼 간에 딴 사람이 충고를 내가 무시해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진짜 그때 고생한 거를 이루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참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고생했어요. 여러분 참 진짜 울릉도에서 독도 갈 때는 거기 우리가 독도에 내리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한번 울릉도 독도 가기가 힘드는데, 그래도 이제 아주 운 좋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독도에 내리고, 왜냐하면 항상 날씨가 구름이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고 물결이 이제 출렁출렁거려요. 그러니까 배가 그게 닿기가 어렵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날씨가 청명하고 독도의 땅을 발을 딛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거예요. 확률이 조금 낮아요. 어떤 분은 3번 와도 한 번도 독도에 이제 밟지 못하고 이제 멀리서 이제 그것만 독도만 보고 그래 가셨다 하더라고. 하여튼 간에 막 그런 적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포항에 내 뭐 친동생은 아니지만 고종 사촌 동생이 있어요. 이제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포항 공대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포항 공대 가속기 연구소 지금 이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보다 나이가 9살 적으니까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있으니까 포항에서 이제 내가 하룻밤 잘 때 저녁에 좀 만나서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 대가족이 되다 보니까 참 고모라든지 뭐 작은아버지 뭐 이런 분들 굉장히 참 옛날식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종 사촌이라도 참 아주 가깝게 잘 지냈어요. 우리 애들 클 때. 그래서 좀 서울대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때 같이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고종 사촌하고. 장 박사인데 지금 이제는 뭐 그때 내가 그 이야기 한 것을 일기에다가 다 적어 놨는데 그 일기가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참 아쉽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때 내가 그 기억이 난다고, 내가 참 사람이 살다 보면 기억이 많이 잊어버린 것도 많단 말이에요. 내가 그날 만나서 그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이제 일기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만은 그거 적어 놓은 게 없으면은 뭐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아마 그 몇 년 전입니까? 그냥 딱 5년 전 아닙니까? 2015년에 만났으니까 5년 전에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겠느냐고요. 그런데 지금이 그 기억이 나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야 봐라, 장 박사 이름이 창화인데 야 창아나 봐라, 내가 이제 정년퇴직 1년이 남았는데, 내가 이제 1년 뒤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막 천부경이나 연구하면서 살란다, 내 그랬었어요. 거의 기억이 나요. 천부경이나 연구하면서 조용하게 살란다, 내 그랬다고요. 왜 내가 이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배경을 지금을 생각을 해보는데, 참 나로서는 헌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헌신의 힘을 다해서 그 예수를 믿었다, 이래 보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은 못해요. 여러 가지 사정사 못합니다. 그럼 뭐 그 정도밖에 말을 못하지. 헌신의 힘을, 나의 모든 진짜 이 생명을 모두 다 바쳐서 기독교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뭐 이렇게는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 구체적인 그 이야기는 이제 지금 할 때가 아니니까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궁극적에 가보면은 이제 이게 기독교를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야. 기독교를 초과하게 돼요.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유치원 과정을 마치면은 초등학교 과정으로 올라가야 되지, 내 유치원 과정이 있으면 되는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 되면은 결국 이제 기독교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같은 불교의 마음과 같아요. 똑같아요. 결국 이제 기독교를 참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불교의 대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불교를 이렇게 거치게 되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강정산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참. 그런데 이제 이 강정산도 참 진짜 강정산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곳에서도 이제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뭐 거기서 배울 게 없으면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을 또 졸업하면 대학원에 가야 되듯이 강정산의 가르침을 가지고도 뭔가 이게 흡족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뭔가 기독교를 맨 처음에 했고, 하다 보니까 불교를 했고, 그 다음에 강정산의 가르침을 해서 거의 참 진짜 거기서도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참 신앙을 했다, 이 말이에요. 훔치훔치 태열천상운군 훔리지하도리 훔리합니 사파, 이렇게도 읽을 수도 있고, 훔치훔치 태열천상운군 훔리지하도리 훔리합니 사파, 이렇게 이제 태열천인데 그걸 수천만 독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이제 안 맞는 거야. 뭔가 이게 가지고
그 협족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가장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심오한 경전이라고 하는 천부경, 내가 그 창안이한테 그랬다고. 일반 사람한테는 장박사지. 그럼 포항 가속역 연구소 쳐가지고 장창환이 치면 바로 놓는다고. 내가 그 고종 사촌 동생이에요. 64년생이고 을사생이고 65년생이지. 65가 을갑, 64년이 갑진이고 65가 이제 을사생인데 지금 있어요. 원래 이제 56세네. 한국 나이로 56세고 이제 만으로는 55세고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야 창하나 봐라. 내가 이제 천부경이나 연구를 한다 이러니까 형님 그 경이 뭐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종은 뭐 일시 무실 석상극 무진본 천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식구 무기하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사만육 생 789 운삼사 성원어치 일변요 만왕만래 용변부동본 본신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 일종 무정일이다 이렇게 했더만 뭐 80한자다 이랬더만은 뭐 간단하네요 그러더라고. 그래 간단하지만은 그게 뜻이 심오하다 이런데 그랬죠. 자기가 볼 때는 뭐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참네. 내가 그 애가 나 좀 동생을 애로 생각하는데 그 서울대학교 이제 합격하고 한 달 두 달 조금 여기 이제 부산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갔을 때 그때 내가 The Age of the Apostoles라고 그 이제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이 있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후서, 뭐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좀 이어져 나가는데 그 사도행전이 5번째 있어요. The Acts of the Apostles 해가지고 그 이제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갔는가 그것을 이제 기록한 책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일 핵심되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바울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영어로 이제 그 내 동생한테 이렇게 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뭐 강의라기보다는 내가 그 잉글리시 바이블로 이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조금 가르쳤어요. 그래 그 애가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그때 기독교를 내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가는데 저 서울대학 가가지고 말이야 하여튼 기독교인 다니는 어떤 분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 뭐 기독교 골수가 돼가지고 빠지는 오지를 못해요. 이거 내가 이거 참 그 창안이 이 말 들으면 또 그렇겠네. 이걸 참 비공개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친구가 그래, 창아이가, 그거 간단하네요. 그럼 별거 아니다, 이 말이지. 이게, 하나님으로 볼 때는 뭐, 천부경 거기 뭐 가던쳤나, 이제 이건데.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뭐 이야기를 하고 싶지. 자기 대가리를 깨줄 수 있는 그런 말은 하고 싶지만은,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때가 안 됐다기보다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데 내로 봐서는 나는 뭐 한평생 막 진짜 싹 다 거쳤거든. 싹 다 거쳤지만은 뭔가 해답이 안 나오더라고. 해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그 천부경이나 이 연구를 한다. 그럼 몇 자 되느냐? 아까도 말이 반복이 되는데 80한자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이거지. 80한자가 뭐 맞노? 그렇지만은 그 뜻을 의미를 심오한 뜻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결국 그거는 이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천부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어제 아래 나는 김정민 박사께서 이제 워낙 아는 게 많으신 분이니까 하시는 방송을 거의 다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김정민 박사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문답하는 그런 시간이 일요일 날 있고, 토요일은 이제 자기 부부가, 김정민 박사 부부가 이제 티를 하고, 자기 부인이 주가 되고, 보조로 김정민 박사가 같이 옆에서 하고, 금요일은 김정민 박사가 이제 이번에는
내일이네요. 내일 금요일은 일본 우익 단체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할 예정이고, 지난주에는 이제 한글에 대해서 창제 원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했고 상당히 지식이 깊어요. 이제 수요일은 뭐 고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는데 어제 고대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지 내가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그건 그렇는데, 그래 이제 김정민 박사 때 어떤 사람이 물어요. 김정민 박사님 천부경에 대해서는 천부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니까 김정민 박사가 하는 말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더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언젠간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우리나라에 천부경 강의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부경 강의를 1차원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2차원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3차원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제일 크게 높은 거에 10차원에서 천부경 강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천부경 강의의 이제 그 원 핵심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운삼사 성환 오칠에 있어요. 운삼사 성환 오칠. 그러니까 일시 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식거 무게하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 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 오칠 일묘연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 일종 무종일이다. 그러니까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모든 종교 사상은 뭐든지 원시반일이다. 뭐 만법 뭐야 뭐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종교의 핵심이 그래요. 그런데 그 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천부경 강의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운삼사 알파인 그 예수는 34살에 이제 이렇게 완성을 못하고 갔지만은 성환 이룬다 말이야. 고리를 이룬다. 오메가 이제 이 역사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자가 이제 57세에 세상에 알려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인 총재님께서 57세에 2007년도에 이제 대선이 있었을 때에 17대 대선이죠. 그때 이제 알려졌지요. 그럼 나도 그때 알았죠. 그때 알긴 알아도 뭐 이런 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공약을 할 때 큰 이제 그 결혼하면 참 진짜 큰 금액을 준다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소문으로만 알았지. 그러니까 나도 알았다는 사실이지. 그때 57세예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 전 세계의 모든 이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된다. 요것을 알려주는 것이 천부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참 그 당시에 2015년도에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천부경을 뭐 외우기가 지금부터 외우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뜻의 의미를 확실히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 뜻을 의미를 확실하게 이제 해설해주는 그런 어떤 스승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 막연하게 내가 생각했었지. 했는데 2015년도 그 후반기부터 아마 내 총재님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총재님 강의를 쭉 들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처음 강의를 딱 들으니까 그 지식이 막 굉장히 탁월하시더라고. 그래가 이리 딱 보니까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는 그런 책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말이에요. 그래 이제 김해 도서관 가서 그 책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딱 보니까 와 이건 막 엄청 놀래버렸어요. 충격을 엄청 받아버렸어요. 내가 야 이거 완전 박정희 대통령하고의 어떤 그 대화를 쭉 기록한 책이에요. 1969년도부터 1979년도까지 만 10년 동안 이제 비서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특별 비서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쉽게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왕사 역할을 한 거예요. 이성계 옆에 무학대사가 있었듯이 말이에요. 실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방송통신대라든지 모든 것을 허경영 총재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 물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지만은 그 이면에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전부 다 컨트롤을 한 거예요.
그걸 알았다고. 아, 근데 놀랐어요. 놀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16년도 3월 26일 날 강의 1019회 때 내가 올라가서 총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에 상수도 협회 그 교육이 있었을 때에 이제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은 서울에 올라가면은 뭐 출장비를 줍니다.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데 40만 원 받으면은 뭐 그 당시에 이제 숙식비가 어느 정도는 돼요. 그래 그 기차 차비도 되고 숙식비도 되니까 막 그때 이제 그 상수도 협회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그 기회에 가서 총재님을 만나 뵙고 또 직접 그 사진도 그때 처음 찍었어요. 찍고 아련을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이렇게 쭉 이래왔는데 결국 참 그 모든 선천의 종교를 다 거친 그 결론은 뭐냐? 사람은 허경영 총재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어제 10월 10일 날 북한에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해가지고 ICBM이 이제 이렇게 좀 개발된 그런 것이 선을 보였고 SLBM도 이렇게 선을 보였는데 트럼프가 경로를 했다 그러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 김정민 박사는 김정은 보고 비핵화를 빨리 해버리라. 그래야만이 10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이 기회에 북한이 잘 살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북한이 이제 유엔군으로서 만주에 주둔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제 비핵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이 지금 6등분 나눠지는 바로 이런 이 시점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봉규 유튜브를 봐도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이 임박하다는 것도 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중국은 미국의 이제 상대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하여튼 6등분 정도 되죠. 될 때에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빨리 해버리고 유엔군으로서 이제 참전을 하라. 또 그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화협정을 먼저 북한이 미국하고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또 평화협정을 맺고 그래서 이제 휴전선이나 북한에는 육군단은 없다 그러더라고. 육군단에서 한번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1, 2, 3, 4, 5 해가지고 7, 8, 9, 10, 13인가 14 단계까지 있던데 1, 2, 3, 4, 5가 이제 휴전선 부근에 있는 군단인데 여기 있는 병력을 빼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올려보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 1000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김정은도 지금 비핵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데 하는 방법이 미국하고 서로 이제 안 맞는 거라. 미국은 한 방에 다 비핵화를 해버리라. 그럼 한 방에 다 주겠다. 이제 이기고 북한은 점진적으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 문제는 2000년도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서 처음 질문을 하고 서로 대화했을 때도 이 문제가 나왔다더라고요. 그 문제가 지금 20년까지 계속되잖아요. 그래 미국에서는 한 방에 다 해결할 것 같으면은 한 방에 싹 비핵화를 다 한꺼번에 해버리라. 그러면 한 방에 다 도와주겠다. 이제 이건데 그렇게 하면은 거기 전쟁으로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나는 볼 때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중국을 빨리 이제 자기 나라에서는 그렇게 정책이 그러니까 중국을 빨리 없애버려야 되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중국이 미국한테 자꾸 대들기도 하고 또 미국으로 봐서는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이는 뭐 전쟁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이제 사이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미국이 북한을 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는 중국을 못 치거든. 일본이 그 김정민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일본이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치고받고 하는 사이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과 싸웠고 우리나라 의병이 또 싸우다 보니까 일본 군대가 그 외놈들이 저기 명나라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 미국이 중국을 치야 되는데 북한하고 사이가 좀 끄끄럽다 이러면은 북한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면은 미국 중국은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지. 볼 때에 뭐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내 개인 생각이에요. 이제 공수처법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낙연 씨가 이제 뭐 언제까지 빨리 진짜 하자 안 하면은 이제 자기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공수처법은 자기 대통령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쓰기 위해서는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우후섭이다. 내가 신인의 단계에서는 그 섭리단 말이에요. 섭리. 예, 신의 섭리예요. 예, 섭리로서 섭리 차원에서 지금 이제 그 민주당하고 김종인이하고 열심히 허경영 총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이제 그 판결이 어떻게 날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고 이어서 참 이제 11월 3일 같으면은 이제 뭐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미국 대선에 이제 선거가 아마 뭐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그 통 큰 사람이 통 크게 또 양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비핵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북한과의 비핵화하는 방법에 조금 양보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 양보해가지고 그 내가 볼 때는 그 최대 공격은 최대 방어거든요. 상당히 북한에서 일을 잘하고 있더라고. 협상을 하면서도 계속 무기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나도 그래 하겠어요. 그래야 협상이 유리하게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그 다 없앨 때 없앴더라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스타일하고 같더라고. 오늘 뭐 천부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천부경 강의하신 게 있는데 10차원의 이제 천부경 강의를 그거는 그래서 한 1000번 이상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한 소식 들을 것 같아요.